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수학을 지도할 때 놀이처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제가 워낙 노는데 끼가 없어서요. 노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부모님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면서 수학 공부를 해라 했더니 이렇게 몸으로 숫자를 잘 만들란 말이야. 달리면서 수학을 떠올리란 말이야. 뭐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란 말이야. 이렇게 놀이를 위한 이렇게 네. 억지 공부처럼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놀이는 친구랑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영화도 보고 놀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체험관도 같이 가고 요리나 블록 같이 취미도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수학도 찾고 개념도 찾고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끼가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부끄럽다. 이런 분들은 약간 분장을 하면 편해요. 어떤 문장 하면 네. 될까요? 그 연구 분장 있잖아요. 이 땜통 있는 가발도 하나 딱 쓰고 네네. 또 치약으로서 이렇게 딱 그리면 또 콧물 분장이 되거든요. 콧물 딱 한 다음에 애기 앞에서 띠리리리리 이것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또 특별 서비스로도 개인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요? 개인기. 그 욕조 물 빠지는 소리. 이런 것도 하나 해주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네. 즐거운 시간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아니 이거는 놀이는 되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수학하고 전혀 관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정말 힘들다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체험관을 가야겠다. 그다음에 수학 게임을 해줘야 되겠다. 수학 관련된 그러면 나는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걸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생각이 되면 부모님은 나는 아이에게 이런 걸 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데 네.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은 제자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날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구단을 하면서 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원리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해본 것들로는 도화지에다가 발바닥이나 손바닥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의 크기를 잰다든지 아니면 네. 코의 높이를 각도기를 재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막 재밌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재미와 또 거기서 그렇죠. 수학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네. 그래 코가 낮으면 그때 좀 세우고 어린 나이에 코도 좀 세우고. 네. 그런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요. 아니 근데 역시 놀이는 놀이가 돼야지 의무감에 하는 거는 역시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이렇게 놀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체험관이든 놀이든 이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가면은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꾸준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 이런 체험이나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긴 할 텐데요. 지금 나라에서든 단체에서든 이런 놀이나 아니면 그 체험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이면 2번, 아니면 한 달이면 1번, 한 번이면 1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이면 1번, 자기 상황에 맞게 그날은 이런 걸 하도록 하자 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아이가 거기서 규칙성을 찾거나 네. 아니면 그 놀이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아이의 꾸준한 수학 공부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꾸준한 모습이 또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온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인데요.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문 밖까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앙증맞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 야 정말 오래간만에 바람직한 집안의 풍경이 나오네요. 요즘 초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대요. 그나저나 정확하게 박자까지 맞추는 모습이 어째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이들 못지않은 댄스 실력의 주인공 하린이를 소개합니다. 하린아, 나중에 아이돌 가수 되고 싶어? 저는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깜찍 발랄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다현이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깜찍 발랄하고 야무진 모습이 인상적인 하린이.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길어야 2년이고 짧게는 1년 만에도 이사를 해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닐 상황이 안 되고 또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가정 내에서 엄마랑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사를 자주 한다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안 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잘 기르도록 한다든지 함께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신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보드게임을 하고 아까처럼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네.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운 할인이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트 전단지잖아요. 포도, 포도 한 상자랑 귤이랑 고기, 어떤 거지? 삼겹살. 어머니께서 저렇게 전단지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요소로 아이들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되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아이들이 좀 덜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몸소 보여드린 전단지 마트 놀이를 하고 있네요. 학교에서도 시장놀이라는 개념으로 저렇게 마트 전단지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할인아, 옥수수가 10개에 1,980원이래. 30개면은 얼마일까? 엄마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인이 지금 갖고 온 건 주판 아닌가요? 아, 주산을 하는군요. 야, 주판 오래간만에 보네요. 주판알을 튕기는 솜씨가 아무래도 자주 해본 것 같죠? 5,940. 맞았어. 할인이가 주판을 사용하네요? 네, 할인이가 6개월 정도 주산을 배워가지고 주판을 잘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지 암산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할인이랑 암산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암산 대결이요? 네. 갑작스럽게 펼쳐진 할인이 대 엄마의 암산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83 더하기 80. 정답. 164. 아, 어머니 1점. 어머니 은근히 안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52 더하기 13. 고민에 빠진 할인이 과연 정답은? 65. 정답입니다. 정답. 124. 절대 봐주지 않는 엄마. 하지만 할인이의 연이은 정답 행렬에 아무래도 승리가 기운 것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27 더하기 54는 81. 정답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겼어. 마지막 자. 문제 맞죠? 3대 7로 할인이의 승리입니다. 에헤. 엄청 신난 것 같죠? 축하해요. 어머니께서 이사 많이 다닌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렇게 네. 밝고 사이 좋으면 위축되지 않을 것 같고 별 문제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저렇게 암산만 하는 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래요? 밝고 명랑한 건 물론이요. 암산 실력도 나쁘지 않은 할인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수학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해선 다 왔는데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많이 틀려서 좀 속상해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잘 안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전단지 놀이, 뭐 암산 정도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저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문제를 풀이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는 평소에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집은 많이 풀진 않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라는데요.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더하기 빼기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했었어요. 엄마한테 맨날 수학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이 좋아졌어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문제를 풀 때 할인이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잘 푸는 것 같았는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할인이의 고민처럼 빨리 풀다가 놓친 것 같죠? 문제집을 살펴보니 군데군데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암산 실력이 뛰어난 할인이답지 않은데요. 아까 전에 주판을 활용해서 했잖아요. 네네. 주판을 하면 암산도 할 수 있고 큰 수를 다룰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기계적으로 또 주판이 없으면 잘 계산을 못 할 수도 있어서 네. 저런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바로 그거군요. 한편 할인이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는 엄마. 어머니도 뭐 공부하시네요. 저건 뭐예요?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지금 풀고 계신 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수학 문제집 같은데요?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학원을 다닐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아이들 가르쳐 보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수학 교육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쯤 되면 2017년의 맹모삼천지교 아닌가요? 할인이의 수학 공부를 위해 직접 공부를 시작했다는 엄마. 문제집 가득 꼼꼼하게 적힌 풀이들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또 잘하는 거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육에 맞춰서 키우려면은 그렇게만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저학년이라서 저랑 둘이 공부하는 것도 가능한데 고학년이 되면은 제가 가르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의 수학놀이 덕분에 학교 성적은 최상위권을 유지 중인 할인이. 하지만 엄마의 걱정처럼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할인이가 잘 따라와 줄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할인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표 수학은 물론 집에서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까지 수다학 선생님들의 특급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걸그룹을 꿈꾸는 할인이를 만나봤습니다.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자주 다녀서 아이가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보다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머님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초등수학 지도사 과정을 저렇게 스스로 공부할 정도라면 진짜 어머님의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말로만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까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전단지 놀이를 비롯해서 암산하기 놀이처럼 그냥 이렇게 암산 위주로 일상적인 연산 놀이만 살짝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고학년이 되면 분야도 어려워지고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하게 녹화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초등 수학 지도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강사 양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좀 획일화되고 네. 신속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이 획일화된 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보면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널리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시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개념을 익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머니는 지금 그 수학 지도사 과정을 공부하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왜요? 만약에 할인이가 네. 발레를 배우고 싶어 했었으면 어머니 지금 발레 레슨 배우러 다니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할인이가 엄마 나 소년제 선수처럼 되고 싶어. 그럼 어머니 지금 백덤블링 배우러 다니셔야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수학을 배운다는 게. 그렇게 되면 아마 어머님이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네. 어머니가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시고 잘 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할인이를 봤을 때 지금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수를 줄이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암산 위주의 연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산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되어서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바다 올림이나 바다 내림 같은 좀 복잡한 식들을 단순히 암산만 하고 올림수를 명확하게 쓰지 않다 보면 더 복잡한 식이나 아니면은 혼합 연산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학년 때에 필산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식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중등 과정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 문장제 문제를 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보면서 그것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초등학교 때 쉬운 식을 통해서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검사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의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 수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편이고요. 강점은 언어성에서 이제 어휘가 좋고요. 그다음에 공통성도 이제 어휘거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그 여자아이들이 많이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그 토막자기, 공간지각력에서 약간 약점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이해, 이것은 뭐 책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데서 약간 약점을 보여서 네. 그 뭐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은요. 후행은 100점이고요. 네. 현행도 60점 정도 맞아가지고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 연산은 강한데 응용력이 좀 약한 편이고요.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고력도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1학년 호행은 지금 잘 다져진 상태고 지금 현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인데요. 선생님, 어떤 부분, 어떤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네, 틀린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원짜리 50개를 10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냐 문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동전이나 돈을 관련된 문제는 수학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경험이 많아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똑똑한 애가 좀 틀렸고 한 걸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경험을 많이 연결해서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긴 줄글의 문제를 많이 접해서 그걸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동일한 개념인데도 어떤 문제는 맞추고 어떤 네.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인데 맞았어요. 근데 20번 문제는 똑같은 개념인데 틀렸단 말이죠. 네. 또 4번하고 9번 문제는 맞았는데 같은 개념을 다루는 15번 문제는 틀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은 성급하게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성급하게 풀어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배수와 곱셈에 관련된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배수와 곱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주산이 일반적으로는 덧셈을 기계적으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기계적으로 하고 곱셈은 배우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 사이의 관계성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 셈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덧셈이고, 덧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곱셈인데, 수의 셈과 덧셈과 곱셈 사이의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따로따로 기계적인 계산만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지우개 3개를 두 묶음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묶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배다라고 하는 거와 곱하기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물로 표현해 보고, 그것들이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배이고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기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복잡한 연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도 지금부터는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요. 하린이에게 맞는 학습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자주 이사 다니니까 학원도 다니다 보면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린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량을 늘리고, 다만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어머니가 좀 같이 보시면서 하린이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한 점검해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진도에 맞는 문제집을 사서 그걸 풀어보게 하는 것도 좋고, 암산도 좋지만 암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이나 수학적 활동을 같이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좀 끌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잘 풀고 그중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 오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린이 혼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설명하고 하린이도 설명한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쉽게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했나를 오빠가 판단하게 하는 거죠. 네. 또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팔꿈치로 또 때린단 말이야, 하린이가 엄마를. 근데 그런 대결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빠가 누가 더 쉽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더 설명을 잘했는데 왜 그래? 라고 말로 설명하면서 수학적인 개념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그렇죠.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단지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 학습을 시키시는데 전단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1,280원짜리를 3개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암산이나 아니면 덧셈을 하기는 좋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2학년에 맞춘 좀 놀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재미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난감 동전이나 실제 동전을 가지고 10원짜리 동전 50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맨 처음에는 50개를 하나하나 세보고 그 다음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세보고 그 다음엔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세면서 어떻게 세는 것이 더 빠른지를 실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기 위해서 세는 거야 라고 하는 이해를 돕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어머니께서 학습하신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할인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합쳐진다면 고학년에 올라가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중에 할인이가 수학이 재밌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만큼 학습량이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할지 알려주세요. 보통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최소로 하면 좋겠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1시간 정도까지는 매일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1학년, 2학년 그 학습할 개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시간 내에 한 20분 정도는 교과서를 가지고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한 번씩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것 중에 그 전단지를 이용한 네. 그 시장놀이가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가지 도움을 받으면 좋은 내용이 1980원짜리 시금치를 3단 샀어. 얼마야? 그러면 이제 2학년이 계산하기엔 단위수가 크니까 주판을 가져와서 정답을 맞췄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고 또 1980원은 2,000원에 가까우니까 2,000원이 3번 되면 6,000원이고 네. 거기에서 20원씩을 3번 빼면 60원이 나와서 6,000원에서 60원을 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 그 전단지의 대부분은 990원 아니면 980원 이렇게 진짜 90원과 그렇네요. 80원으로 끝나기 네. 때문에 계산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거는 답을 맞춘 다음에 정답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정답으로 맞춘 과정을 한번 써볼까 하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문제를 많이 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집에서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집이나 공부를 많이 주면 아이가 부담을 느낄 그럴 수 수 있으니까요. 있죠. 문제집을 고르실 때 그림이 많고 문제가 적고 네. 재밌는 이야기가 다양한 그런 문제집을 접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또 있는지 어머님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미 충분히 잘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학년이 올라갈 때를 대비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 시간을 정해서 정말 시험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쪽지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오답과 그다음에 어머니와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또 생기는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량 중심으로 해서 시간 관리장을 짜서 그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교육 없이 집에서 공부한다는 게 방 안에 콕 박혀서 공부한다고만 보지 마시고요. 특히 그 인지 능력에서도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도형 찾기 같은 네. 게. 그런 것들은 실내 활동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외 활동을 많이 할수록 또 좋아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들과 산으로 고궁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수학 관련된 박물관이나 체험전 같은 경우 가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아이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얘 레벨을 잘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잘 관찰하셔가지고 얘한테 적정한 수준의 레벨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문제를 풀어야 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나간 진도까지는 꼭 문제를 푸는지 확인은 어머니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린이가 조금 남다른 게 저도 어릴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셨어요. 친구랑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네.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굉장히 혼자 집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게 공부를 잘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게 운명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옮겨갔어. 네. 그런데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적응력이 커지면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그렇죠. 큰 도움이 네, 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요. 맞아요. 김민 선생님 사회성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그렇군요. 표현력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걱정하시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좋은 점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분은 뭐 교과서나 손쉬운 문제집을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채점을 꼭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답 처리입니다. 네. 지금 하린이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의 자주 실수를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연산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수를 줄이고 풀이 과정을 직접 써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서 맞추면 비슷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어머니께서 다시 출제를 해서 그 상황에서 풀이 과정을 쓰면서 맞출 수 있는지를 해서 연습을 다독여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틀리는 것은 같은 개념인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그런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접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자주 틀렸던 문제가 분류하기 문제였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야, 이 종이에 글씨하고 알파벳을 나눠봐. 네. 또는 체리를 샀는데 꼭지가 붙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붙은 것과 없는 것을 나눠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를 보시면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면 좋겠고 세 번째로 자주 틀리는 게 아예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미리 한번 보시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직접 같이 풀어줘서 명확하게 풀이 과정을 익히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혼자 풀게 하는 연습을 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하린이는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게 본인이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학에 좋은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액션입니다. 똑똑한 하린이 실력 향상을 위해선 많은 문제도 풀어보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생활 관계 상황을 많이 알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발라드입니다. 어려운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따라해야 되는 댄스곡 같은 암산을 좋아하는 하린이는 발라드처럼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 이거 뭐예요? 네, 하린이 아버님이 군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는데 와. 요거를 한번 제가 모자에 쓰면 달라집니다. 변신을 합니다, 제가. 자, 충성! 자, 하린이는 똑똑한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김조교가 지금부터 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린이!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하린이! 자,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 무서울 것 같아요. 복잡하도록 합니다. 자,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아, 좋습니다. 둘째, 엄마가 암산 잘했다고 팔꿈치로 때리지 않습니다. 셋째,
수당은 꼭 본방을 사수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주면 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과자 건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할인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 선물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건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사탕도 드립니다. 네. 아,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금만 시간을 더 쓰고 그리고 어머님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함께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어머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수학 재미있는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어서 민성호 선생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저 2학년 2학기 그 3, 4단원인데요. 그 길이 재기하고 시각에 관련된 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간하고 시각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느낌이 헷갈릴 수 예전에 있죠. 들었던 거 그 학교하고 핵교 구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는 정말요? 다니는 거고 네, 핵교는 댕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처럼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약간 말장난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 시간하고 시각을 헷갈리니까 그냥 보통 시간으로만 좀 쓰거든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도 이게 저량, 유량이라는 것과 스톡, 플로우 이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이해하면 향후에도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하나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도 사실 헷갈리는 이 개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2학년 2학기 학습 지도법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대비한 엄마 지도법 세 번째 단원인 길이 재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길이의 단위에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학습한 센티미터에 이어 이 단원에서는 새로운 단위인 미터가 등장하며 두 개의 단위를 섞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까지 학습하게 되는데요. 미터를 왜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도를 시작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센티미터만 있을 경우 큰 교실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잴 때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터를 배우는 거야. 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줘도 아이들은 공부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물을 통해 관련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10cm의 빨대가 있다고 한다면 빨대 10개를 이어 붙입니다. 그렇게 100cm를 만든 후에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계속 있게 되었을 때 불편할 테니 100cm를 1m로 줄여 부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등의 소품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100cm를 만들고 1m로 부르고 손으로 길이를 어림해 보는 반복 학습을 한다면 아이는 미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컵의 길이, 솜의 길이 등은 센티미터자로 쉽게 잴 수 있지만 키보다 큰 냉장고, 에어컨, 거실 창문 등의 길이는 센티미터자로 여러 번 재야 하기 때문에 미터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까지 알게 될 거고 냉장고는 1m가 2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2m 정도 되겠네 라는 확장 사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1cm가 100개 있을 때 100cm라는 것을 알고 100cm는 곧 1m라는 개념만 확실히 인지시켜주면 2m로 나타낸 길이를 200cm로 바꾸거나 센티미터로 나타낸 길이를 미터로 바꾸는 활동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까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미터와 센티미터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엄마의 키가 1m에 63cm를 더한 1m 63cm와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미터만 사용할 경우 1m보다는 크고 2m보다는 작은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없기 때문에 미터와 센티미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냉장고, 거실 크기 등을 함께 재면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활동으로 미터와 센티미터를 혼용해 학습하면 아이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원인 시각과 시간입니다. 길이나 무게를 직접 사물을 재보면 되지만 시간은 손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각과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는 양적 의미의 시간을 모두 시간이라고 통용해 부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시각은 현재의 시간과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지금이 12시다 라는 것은 지금 시각이 12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1시인 지금 시각에서 1시간 30분 후의 시각은 2시 30분이 되는 거죠. 시간은 이런 시각과 시각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각 9시에 출발해서 시각 11시에 도착했다면 총 2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설명할 때만큼은 아이에게 최대한 친절한 대화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7시라는 시각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오는 걸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지 말고 지금 시각은 몇 시지? 그래서 친구랑 몇 시간 동안 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모형시계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시각을 물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생활 속에서 이미 친숙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내가 저녁을 먹는 시각은 항상 몇 시였지? 그래서 학습지는 몇 시간 동안 푼 거야? 몇 시간 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지?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 걸렸지? 와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대화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시작한 시각이 1시이고 책을 다 읽은 시각이 2시 30분이야. 그러면 몇 시간 몇 분 동안 책을 읽은 걸까? 너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했지? 지금 시각은 1시 40분이니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각은 10시, 수업 시간은 총 35분이니까 10시 35분에 다시 만나자 라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제를 갖고 시간의 합과 차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수학, 어른들은 한 번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결코 어린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자세한 질문과 대답으로 센티미터와 미터의 개념,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래요. 센티미터도 진짜 복잡한데 엄마 미터를 왜 배워야 되냐고 라고 아이가 물어볼 때 이렇게 큰 교실이나 큰 스튜디오를 잴 때는 이렇게 큰 단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 우리가 도대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아이들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게다가 보니까 약간 부모님들도 이제 약간은 이제 맥가이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옛날 그 맥가이버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10cm짜리 빨대 10개를 붙이면 1m가 된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해줘가면서 네. 또 빨대도 잘 만들어야 돼요. 중간에 부러지거나 꺾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진짜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1m는 100cm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10cm가 1m였던가 100cm가 1m였던가 헷갈리죠.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품을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30cm 자나 15cm 자 정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1m는 15cm가 한 7개쯤 되면 된다. 그 1m 105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30cm는 3개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m쯤 되는 것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 목 정도 아니면 내 어깨 정도가 1m쯤이니까 저거는 나보다 목보다 크니까 1m가 넘겠네. 이런 식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밀리미터 부분을 1, 2학년 아이들에게 또 과하게 가르치시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겨우 네. 센티미터 이해했는데 또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니네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건데 밀리미터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센티미터와 미터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밀리미터를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혼돈이 와서 그럴 것 같아요. 센티미터와 미터 사이의 관계도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자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안에 밀리미터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거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밀리미터를 지운 자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수치를 재게한다면 혼돈을 네.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각과 시간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은 몇 시 몇 분이다라고 할 때는 시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아이한테 엄마가 1시간 있다 올게 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아마 어른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정확하게 기억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개념으로 글자로 읽고 외우면은 더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각은 딱 그때 기억, 시간은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니은 기억으로 이렇게 해서 말장난처럼 알려줘도 네.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또 의외로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애니메이션이나 관련 동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미닭이 다니면서 1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시각이 몇 시지? 하면 두더지가 나와서 1시 반? 그러면 개미들이 30분 동안 돌아다녔어요. 뭐 이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각은 몇 시지? 하면서 이제 그 5분 내내 영상이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아이들도 빠져서 보고 네. 구분이 되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시려고 힘드시기보다는 그런 걸 찾아서 무료 영상 많으니까요.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런 영상 보면은 아이들이 또 성대모사도 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정말 재밌게 네. 이렇게 또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정말 수학 공부를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성적은 모르겠어. 자신 없어 아직도. 아니 성적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가 네. 정말 수학적 흥미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학적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놀아주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알려드린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수학은 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또 400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